박지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서울이죠. 서울뿐만 아니고 주택 가격이 오른다.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서울의 집값, 수도권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강남 3구뿐만 아니고 풍선 효과를 또 누리고 있는 마포, 용산, 강동 이런데 성동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비규제 지역들까지 들썩이고 있어서 주간 단위로 보면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들으시잖아요. 언론에서 계속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도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문의가 많으셨어요. 대표님 지금 집을 사야 되나요?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요?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자꾸 있으셔서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금, 토, 일 주말 3일 동안에 이쪽 관련해서 대책이 준비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안 그래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달라 이게 이제 기사화되기 시작했어요. 기사화되기 시작해서 새 정부 들어서 대출 규제가 나온다 이걸 떠나서 강력한 규제가 나온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오늘은 만만치 않은 규제가 나올 것 같다. 특히나 공급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공급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분양을 늘릴 거냐 아니면 임대를 늘릴 거냐 또 이건 다른 문제고 또 거기에 임대하는 방식도 또 민간 임대도 있고 공공 임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공급을 늘리는 데는. 그게 당장 현실적인 대책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장 강력한 대책은 정책 규제, 우리 흔한 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구역, 투기과열지구 이런 규제가 일단 들어올 것 같다. 그건 1순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계속 시행한다 안 한다 이건 둘째인 것 같고 실거주 위주로 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이 지방에서도 수도권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서울도 포함해서 똘똘한치 현상, 초양극화 현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서울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고 하면 규제 지역을 넓힐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서울 전역 경기도 일부 지역 전체를 과천이나 일부 지역이 있죠. 이런 지역 전체까지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체를 묶을 수도 있다. 성향으로 보면 강력한 대책이니까 한 방에 좀 센 걸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 다시 재지정하는 문제가 1순위로 나올 것 같다. 두 번째, 가장 센 거는 저는 대출 규제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보면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해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금리를 2.75에서 2.5% 내리면서 실제로 가장 걱정했던 게 부동산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 또 통화량이 늘고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쏠림 현상이 커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담을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한국은행 총재의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가계부채가 느는 거에 따라서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이 정부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대출 규제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첫 번째로는 LTV, DTI 비율을 상당히 낮출 수도 있겠다. 최소한 여기 지금 이제 강남 3구죠? 강남 3구는 LTV 기준으로 50%. 이 50%라는 건 주택 매매가예요. 매매가 기준으로 50%는 대출을 해줬는데 사실 이 50%라는 게 전세가죠. 전세가가 보통 40%에서 50%예요. 물론 요즘에 강남의 집값이 오르면서 30%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이 갭 투자가 가능한 수준에서 50% 정도만 있으면 실제로 나는 월세 살면서 내가 내 전세금까지 빼가지고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사실 어려워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런저런 편법들이 유튜브에 정말 많이 나와요. 10억짜리 주택이 2억만 있으면 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실제로 이런 강력한 규제들이 조금 더 50%가 아닌 40% 심지어 여기 지금 다주택자 규제인 30%까지도 떨어지면 어렵죠. 이제
쉽지로. 여러분들 연끌 투자하고 갭 투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실수요자라고 표현하죠. 생애 최초나 뭐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이제 그 한 10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지금 집 좀 살려고 했더니 대출 규제를 하네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무주택자분들 LTV, DTI 이걸 규제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가계 부채 문제만 놓고 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TV 이걸 40%, 예를 들면 DTI 30%, 뭐 이런 쪽으로 낮추게 되면 상당히 시장에 영향력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강력한 거 있죠. 예를 들면 그때 뭐 문재인 정부 당시 벌써 한 5년 전이죠. 5년 전에 15억 이상 주택은 담보대출이 안 됐습니다. LTV, 뭐 DTI 상관없이 대출이 안 됐어요. 대출 자체가. 이런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20억 이상이면 대출이 안 된다. 뭐 이런 강력한 규제가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뭐 대통령이 회담 가시고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새로 나온 정부에서 말을 못하지만 강력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세게 나올 것 같다. 예, 정책을 찔끔찔끔 내보내지는 않을 것 같고 강력한 규제가 나와서 최소한 6개월 이상 효과가 있는 그런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불안해 하셔가지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 참 위험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들고 있어요. 좀 기다려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조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지금 두세 달? 예를 들면 3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제 뭐 이게 다시 지정했다, 풀었다, 다시 재지정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잠깐 또 주춤한 4월, 5월 달 이런 과정을 또 겪었는데 그 사이에 또 한두 달 사이에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시니까 특히 지금 저기 중동에는 중동대로 또 전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전쟁이 뭐 확산되네 마네 그러고 있는 참에 또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아직 저기 전쟁 종전도 안 하고 휴전 협상도 뭐 지지부진하고 이런 상황인데 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른 판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 주택값에 연연할 필요가 있을까?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경제의 불확실성도 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한 이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야 돼 이제 저변이라고 그럴까요? 밑에 기반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자본들이 일단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득권층들이 이 힘겨루기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조금 뭐 급하실 게 없겠죠. 실제로. 근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강남이나 이런 그 핵심 지역들이라고 할까요? 상급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이 여유가 있으시겠죠. 그 여유하고 싸우시는 중일지도 몰라요. 지방이나 그 기타 지역에서 이 상급지로 들어오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하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 심리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 좀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뭐 이렇게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들어가시라고 해요. 실제로. 그게 아니고 2, 3년 단위로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산다라고 하시면 조심할 타이밍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싸게 들어가시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규제가 이렇게 그 나올지 모를 이런 상당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결과를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죠? 제가 생각하기는 LTV 규제 40% 가까이로 떨어질 수 있다. 조정해서 그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올 수도 있고 DTI는 뭐 그냥 30%까지 떨어지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 부분은 선별적으로 조금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조정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더 강력한 규제 예를 들면 예전에 15억 이상 주택은 대출을 안 해준다. 뭐 이런 것들 지금 은행권은 이미 지금 조정에 들어간 것 같아요. 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지난주에 금융위원회인가요? 그쪽에서 회의를 하면 은행장들 모아놓고 회의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뭐 이런 부분을 줄이겠다. 조금 더 조절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지금 금융권에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차분하게 대응을 하실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급해 하시고 막 조바심을 내실수록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좋은 효과가 나진 않습니다. 조금 더 여유롭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냥 나는 그럼 다른 거 사지 뭐라는 이런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시기는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좋은 지역들은 뭐 가서 실거주 하실 수 있고, 또 자금 여력이 되시면 가셔서 사시는 건 상관없어요. 뭐 지금 좀 높게 샀다고 뭐 떨어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대출이 될 때 뭐 사셔야 되는데 7월달 어차피 DSR 3단계 뭐 적용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이렇게 좀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영끌족들, 이런 부분들 유입을 좀 유도하는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지혜를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